번이야? 223. 223. 네. 한번 봅시다. 두근이 정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려워. 원래 부정방 정식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걸 갖고 막 경우의 수를 짜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그러면 그 두근의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예요. 그럼 두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도 정수겠죠.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죠. 그게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누구죠? 됐죠.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정수와 정수의 곱, 이 결과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정수가 나오죠. 근각에서의 관계에서는 얘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연립을 하려고 딱 봤더니까 부정방 정식이 맞아요. 그쵸? 식은 2개인데 문자가 몇 개가 놀아요? 3개가 놀아요. 근데 저라면은 과감하게 하나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대입법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속어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두 식을 뭐 하는 순간? 변변 더하는 순간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는 이렇게 되고요. 우변에는 m이 죽어 나자빠지겠죠. 이러면 경우의 수를 짜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됐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부정방 정식을 줄 때 미지수가 3개짜리는 준다 안 준다? 거의 안 줘요. 2개짜리를 거의 줍니다.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예제 같은 데서도 있었는데 정수, 정수 인수분해해서 얼마 되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상수를 뭘 집어넣었다 빼도 상관은 없다 입니다. 이 식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강조 몇 번 해가지고 됐어요. 얼마 있으시면 돼요. 1 있으면 딱 인수분해 잘 돼요. 좌변에 1이 들어가는 순간 우변에도 1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거니까 얘가 누구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3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경우가 좀 늘어요. 3을 소인수분해한 2개. 이것도 정수잖아. 알파라는 정수에 1 더해도 정수고요. 베타라는 정수에 1 더한 이 베타 플러스 1도 정수예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하라는 맞는데 양이다 음이다 얘기를 안 해주니 케이스를 다 잘라봐야 되겠죠. 봅시다.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 3, 1,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총 4개의 케이스가 있겠죠. 소인수분해는 저렇게 될 테니까. 이건 알파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2라는 뜻이에요. 그쵸? 베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알파, 베타. 이것도 근이에요. 그쵸? 그런데 알파가 2고 베타가 0이면 m값이 그때는 언제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m이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2, 베타가 0. 근데 이거 잘 생각해.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사실 같은 케이스예요. 누가 알파다 누가 베타다라고 지정을 안 하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1이려면 알파가 0이죠. 이게 3이려면 베타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알파, 베타 어쨌든 0하고 2야. m값 여전히 얼마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4개의 케이스가 나온다가 아니라 m이 마이너스 1이면 2하고 0이 근으로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같은 케이스란 얘기예요. 이렇게가 이렇게가. 하나만 해보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면 알파가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베타가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입니다. 됐죠? m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7이라는 얘기죠. m이 마이너스 1일 때, m이 7일 때 근이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이 나올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다른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실수 m의 값은 몇 개? 2개. 그때 x값, y값, x값 2개도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이 내면 생각보다 이걸 이렇게 사실 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수학은 굉장한 암기의 학문이라고. 여러분 곱하기 더하기 다 암기해서 하는 거지 수학적으로 막 창의적으로 막 계산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과목보다 암기력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응용력이란 이런 게 붙는 것 뿐인데 이런 문제들 접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일반 문제집에서 여기를 강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내신 시험에 탁 튀어나오면 박살들이 많이 납니다. 실수 됐지? 코드가 틀리다 그랬어 선생님이 분명히. 정수다 그러면 뭐랑 곱해서 뭐가 된다, 이 상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형태처럼 보는 게 맞고, 저거는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x 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 됐죠? 그럼 x 기준으로 보면 얘는 몇 차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x의 2차항. 자, x의 1차항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y 플러스 1x, 나머지가 x검 상수항.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당연히 x값이 몇 개 나올 수 있다? 한 개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개수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으면 x값이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생기긴 생긴다는 얘기예요. 실수로서. 그럼 판별식을 바로 써봅시다. 2는 뽑아내고 1차항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계수 상수항.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됐으면 좋겠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동류항 정리합시다. 자, 양변 마이너스 좀 곱해줄게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정상이야. 공부하신 분들 여기까지 나오면 정상이라는 거 알아요. 자, 이거 y도 실수라며. 실수에서 1 뺀 것도 실수야. 어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방법은 0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더라. y값 확정 얼마?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y가 1이면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는 건데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 양변 2 나눈다 그래도 x값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 확정 얼마다 x값?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그래서 이건 예제랑 거의 비슷하게 푸는 겁니다.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탁 내는 순간 앞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막 이런 거, 복소수 막 이런 거에 막 매진해 있다가 시험 범위 들어와서 여기가 포함이 돼서 탁 내버리면 다 멘탈 깨져요. 별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집중을 많이 안 하고 여기를 강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XY가 또 뭐로 있대요? 실수로 있대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해도 돼요. X 2차항, X 1차항, 상수항.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를 한다. 근데 여기서 판별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앞에 2는 뽑아낸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1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계수 1이니까 필요 없고 상수항.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x값이 1개 이상 있다. 실수로서 존재를 한다 이 뜻이고, 식정리만 잘해봅시다.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5인데 플러스 4가 붙어요. 아이고, 됐죠? 네. 양변 마이너스 곱하시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을 거고, y값 확정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됐죠? y가 마이너스 1이면 저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입니다.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으로 딱 떨어지네. 됐죠? 그래서 x값 y값 뭐야 이거? 2야? 마이너스 2? 예. 곱해서 2에 어디 했어요?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저 맨 위에 첫 식에서. What the f...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 그 정도 응용력도 없어 개새끼들아. 아, 이걸 언제 다시 다 써. 아우씨 다 바꿔야죠. 뭐 y가 1이다.
그럼 이 식도 잘못됐죠? y가 1이면 y가 1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이건 뭐 안 바뀌었네요. 플러스 4는 0.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은 0이니까 x값 얼마? 2 이렇게. 아주 귀중하고 위대한 힌트를 드렸죠. 계산 잘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이해하고 있어도 빡대가리 된다. 개백이 왜 빡대가리 된다 하니까 끄덕끄덕끄덕 이러고 있어 이 새끼. 연립이죠? 미지수가 몇 개 있나요? 3개 있습니다. A까지 포함해서 3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위의 식은 몇 차? 2차. 밑에 식은 몇 차? 1차. 대입법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x는 a-y 하면 또 여기다 넣어갖고 막 계산 또 더럽게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y를 a-x라고 하고 갖다가 넣어봅시다. 됐죠?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배 a-x는 0.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전개하시면 4x고 마이너스 2a는 0입니다. x값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없었으면 좋겠대요? 없었으면 좋겠대요. 또 판별식이고 자, 2는 뽑아내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필요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허수인 x가 나와서 실수인 x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겠죠. 4 플러스 4의 2가 0보다 작다. 양수 4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값이 안 나옵니다. 됐어요. 실수인 x값이. 이게 답이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야? 4A가 아니라 2A. 이거 내가 4 왜 했지? 조심해. 내가 오늘 계산 틀리는 걸 잘 지적하라고. 이런 씨발 미쳤네 거의 이 정도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3이겠죠. 나는 왜 중반 이후에 계산만 들어간 마음을 놓는지 모르겠어. 저기도 x, 뭐 실수든 허수든 뭐 2개는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쪽도 2차 방정식이 2개는 나올 거예요. 뭐다? 공통인 실근이 있다. 그때 실수 피해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여기서 뭐 알파, 베타의 근이 나온다? 몰라. 뭐가 뭔지, 뭐가 실수고 뭐가 허수인지 모르니까 정하기 전에 양쪽의 공통 실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어도 그 식은 성립을 할 겁니다. 여기다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성립은 할 겁니다. 됐죠? 두 식을 연립을 해야죠. 문자 2개, 미지수도 2개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거 알파를 완전히 없애거나 p를 완전히 없앨 방법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당연히 대입법을 쓰겠다라는 거. 그럼 뭐라고 쓸까? 어떻게 대입할까? 대입법을 쓰는 건 좋은데 어떻게 대입해야지 대입법을 예쁘게 쓰는 걸까? 대입법을 쓰든 속어법을 쓰든 쓴다는 얘기는 알파를 완전히 나가리 시키거나 p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대입이 제일 잘 예쁘게 된 걸까요? 요즘 나 뭐 물어보고도 있잖아. 무서워. 대답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뭐를 변형해서 뭐에다 갖다 집어넣을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양변에 p를 곱해주신다 그래도 식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p알파 제곱은 그럼 얼마예요? p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이쪽에서 p알파 제곱은 누군가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p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p입니다.
이것도 P알파 제곱이고 이것도 P알파 제곱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서로 뭐 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P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P 양변에 P 마이너스 곱합시다. 이렇게. 알파 베타를 써. 어이씨 뭐야. 됐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식은 내가 똑바로 쓴 거 맞지? 근데 이제 똑같다고 놓고 썼는데 P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구해요 저거? 우리 예제에서 봤던 건 이차항 계수가 둘 다 없어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못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오면 좀 힘들어요. 우리 이쪽 예제 배울 때 처음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두 식이 아예 똑같냐 똑같지 않냐로 구분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잠깐 요거 접어놓고 공통근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두 개 다 똑같은 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식하고 이 식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P값이 얼마예요? 1이지. 그치? P값이 1이면 얘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P는 1이 정답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렇죠. 이걸 만족시키면 판별식 빠르게 써보셔도 되고 양변에 X-1 곱해봐도 돼요. X값이 허근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실 때는 공통인 실근 하나의 알파가 있다는 얘기는 P가 1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P가 1이 아닐 때 저렇대요. 그래가지고 대입법을 쓰려고 봤더니까 대입하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 알파 제곱을 좀 죽여볼까 하면서 이쪽 변에다가 P 곱했습니다. 이쪽도 P 곱했죠. 그래서 P알파 제곱이 서로 똑같다라고 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까 좀 이상한 모양이 나와.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럼 이것도 경우의 수를 다 짜줘봐야 되는 건가? 아니야. 부정방정식 아니야. 잘 생각해. 식 2개, 문자 2개예요. 그럼 부정방정식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에 알파를 대입해서 저 식이 나왔어요. 이쪽에도 x에 알파를 대입해서 요 식이 나왔습니다. 요 두 개 연립하라는 뜻이에요. 연립할 방법이 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얘랑 똑같은 걸 소거시켜 주려고 P 곱해가지고 했더니까 됐죠? 그럼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같은 거죠. P로 묶어줘? 뭐 어쩌라고 이래가지고 그쵸?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계산이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 할 게 있어요? 두 식을 서로 뺀다. 이 식에서 이 식을 뺀다. 이유는 빼볼게요. 0에서 0을 빼도 0일 겁니다. 0에서 0을 빼도 0일 거예요. 그래서 빼면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 P-1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알파의 1창을 보시면 1-P 알파. 그 다음에 1에서 1 빼면 없죠. 됐어요. 얘랑 얘랑 동류항입니다.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뽑아내면 또 P-1이 되고 알파도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P-1 알파로 묶어내면 얘는 뭐만 남아? 알파가 남고 여기는 자기 자신을 다 뺏겼습니다. 이게 0이 된대요. 근데 우리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P는 1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0이 될 방법은 없네요. 그럼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거나 하니까 알파가 0 혹은 1이 나오는데 둘 다 되나요? 둘 다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알파가 0이다, 알파가 1이다. 둘 중에 누가 맞는 걸까? 둘 다 맞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실근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x에 0을 넣으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x에 0을 넣으면 0이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럼 1을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는 x에 1, 알파 1을 집어넣으면 p 플러스 1 플러스 1이 0이 되는 p가 누구죠? 마이너스 2. 알파에 1 들어가면 1 플러스 p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또 p는 얼마? 그건 맞네. 그건 맞네. 그쵸? 그 두 식을 뺐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했던 방식은 왜 안 되죠, 그러면? 일단 논리적으로 첫 번째 오류가 P를 양변 선생님이 곱했단 말이에요. P가 0이면 곱하면 안 돼요. P가 0인지 아닌지 내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쵸? 가정하고 들어갈 때 P가 0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양변에 곱해가지고 똑같다 등식이 성립한다 얘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P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곱할 수는 있겠지. 곱할 수는 있겠지. P제곱 알파 플러스 P는 0. 그래갖고 얘랑 쟤랑 같다. 알파 플러스 1이랑 P의 제곱 알파 플러스 P가 서로 같다. 이거는 왜 못 풀어? 어차피 두 식을 연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도 0이고 요거도 0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같다. 같다. 이건 왜 안 돼? 이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계산은 왜 안 먹히는 거죠? 뭐 이항 정리해요? 그러면 1-p의 제곱 알파 여고 넘어가면 p 되는 건데 이것도 1-p 이항한다 쳐볼까요? 1-p 1 플러스 p 알파죠? 얘가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게 통째로 넘어가면 그럼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1이죠. 그럼 공통인수 있는 거야. 그럼 p 플러스 1로 묶어내면 남는 게 누가 남아요? 1-p 알파와 자기 자신 다 뺏겼어요. 됐죠? 그러면 p 플러스 1 하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 p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되긴 되네요. 뭐 계산 잘못했나 근데? 잠깐만 어디 잘못한 것 같은데? 요즘 아주 멘탈 다 깨져가지고. 잠깐만 이 항을 다시 하면 이거 맞죠? 그 얘가 얘가 넘어간다 칩시다. 1-p로 묶어낼게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p 알파가 남았겠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는 자기 자신을 다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게 0이 되는 방법인데 정리 한 번만 할게요. 그 다음에 p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뭐 이렇게 써도 되긴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방법이 p가 1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게 0이 돼야 되는 건데 그쵸? 안 깨지지.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죠. 그쵸? 네. 그래서 시도는 해보실 가치는 있어요. 사실은. 시도는 해보실 가치가 있는데 요것도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돼요? 또 양변에 p 넣고 마이너스 p 넣으면 또 인수분해가 되긴 되지. 근데 우변이 인수분해가 안 돼서 0이 아니라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겠죠. p 플러스 p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정답 찾았으니까 방식은 좀 이해해 보셔야 돼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P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곱한다. 뭐 이거 가능은 한데 식이 더 어려워져요. 뭐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문제가 똑같아서 그런가? 아까 그 문제랑 숫자 틀린 거죠? 또 해야 되나 이거? 자, x1창입니다. 마이너스로 묶어낼게요. 그럼 y가 남고 마이너스 1, x가 되시겠네요. 이거지 이거. 이렇게 두 개 묶어야죠. 그쵸? 네. 마이너스 2xy랑 플러스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x 없는 놈들. x도 실수가 있다. y도 실수가 있다. 네, 판별식 갑시다. 자, 1차항 계수에 제곱 마이너스 2차항 계수 필요 없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야지 x값이 실수로 있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제곱해도 의미 없고요.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에서 얘들을 다 빼줍시다.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보다 크고. 좋아. 잘하고 있어. 아우 씨발 하기 싫어 이게 또. 양변 마이너스 곱하고 됐죠?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y값이 확정 1이 나온다. 앞에서 똑같은 걸 두 문제나 했는데 또 왜? y에 1 들어가시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6x 1 들어가시면 플러스 9는 0.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이 0이니까 x값은 얼마? 3 이렇게 되시죠. y는 1, x는 3 곱하면 3 이렇게 되시죠. 와우, 몇 개나 남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어이구야, 진상들. 미수 많이 나왔다고 쪼글지 마시고 갑시다. xy, xy.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식 두 개, 문자 두 개 이렇게 생각했는데 a가 뭐 털썩하고 들어가고요. 공통인 해를 가진대요. 그럼 문자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에 저걸 만족시키는 x값 알파와 y값 베타가 있다고 하면 그게 공통이라면 여기에 x 대신에 알파, y 대신에 베타가 들어가도 성립을 해야 되죠. 그쵸?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알파, 베타는 여기 들어가도 성립하죠. 여기 들어가도 성립해야 되죠. 여기 들어가도 그럼 멀쩡한 놈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됐죠? 무슨 논리인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45다와 2x 플러스 y는 3. 요 두 식을 연립해도 알파랑 베타는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차수가 다르니까 대입법을 씁시다. 됐죠? y 대신에 저걸 시면 계산 귀찮아. 3-2x 45도 넘어와 x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x 플러스 4x 제곱. 자,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x 제곱, 1차항은 플러스 12x, 상수항은 마이너스 9까지 하시면 36.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납분할게요. 2, 6에 12. 됐죠? x가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6. x가 마이너스 2면 y값은 얼마예요? 그때 y값은 7이고 x가 6이면 어우 크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야? 자, 요렇게 한 쌍이 알파 베타일지 요렇게 한 쌍이 알파 베타일지를 모르죠. 뭔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우리가 멀쩡한 식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알파 베타가 이렇게 한 쌍, 알파 베타가 이렇게 한 쌍 나왔다면 뭐가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케이스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2고 그때 베타가 7이다. 그럼 이제 다른 식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2, 7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49가 마이너스 1이니까 4a 제곱이 얼마란 뜻이에요? a 제곱이 12,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랑 7 저기다 넣었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 b의 제곱이래요. b의 제곱이 5래요.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인지 마이너스 루트인지 내가 알 방법이 없어. 근데 출제자가 됐죠. a제곱은 확정 12, b제곱은 확정 5니까 더하면 17. 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케이스로 가보죠. 마이너스 6하고 9. 알파가 마이너스 6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9다. 저기다 넣어봅시다. 바로 넣어볼게요. 36a제곱 마이너스 81이 마이너스 1이다. 36a제곱이 80이다. a제곱이 36분의 8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9를 더했더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그게 b의 제곱이래요. 안 되죠. b 값을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케이스가 안 된 겁니다. 됐어요? 실근을 가져. 아이씨, 많이 가져라, 씨. 미지수 몇 개 놀아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어떻게 하실래요? 앞에서 방식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네? 대입법. 위에 있는 식을 밑에다 대입을 하자고요? 뭐, 이 새끼.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xy 저 밑에 고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아니 위의 식을 완전 제곱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정리 좀 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y y 제곱은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4a죠. 이렇게 됐다. 완전 제곱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야. 왜 동작이 웃겨?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야. 선생님 뭐 하고 싶다는 얘기야? x 곱하기 y 찾고 싶다는 얘기야. 이건 나와 있으니까 x 곱하기 y 찾으려고 이 식하고 저 식을 뭐 하면 되겠어요? 빼면 xy가 나오죠. 이 식에서 저 식을 뺀다고 하시면 좌변은 xy만 나오고 여기서 저걸 빼라. 차수대로 빼면 a제곱. 여기서 얘 빼면 없어.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 됐지? 이거 찾으라는 얘기였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2a 마이너스 1이고 xy가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걸 만족시킨 xy 두 근의 합이 이래. 됐죠? 그러면 그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a 두 근의 곱 이 식을 만족시키는 대문자 a 값 두 개가 x와 y다. 근데 그런 x와 y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 a가 존재하기 위한 뭘 쓰라? 판별식을 써봐라 의 뜻이죠. 1차항 계수에 아이고 난 마이너스 달린 거 바로 없애버리고 싶은데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항 계수 1이니까 필요 없고요. 상수항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a 값이 있습니다. 아니야. a 값이
선생님 저번에 되겠어?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되나? 아, 사투리 막 나온다. 그치, 똑같은 놈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대문자 A 값이 X랑 Y잖아요. 2개의 실근. 됐어요? 2개가 똑같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2개가 달라도 상관이 없고요. 괜찮아. 있긴 있는 거야. 마이너스 제거하고요. 4a 제곱 4a 제곱 죽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1에 플러스 4가 붙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야, 계산 잘 봐. 또 틀린다. a는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답이 얼마야? 1이야? 네. 4분의 5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건 1 이렇게 되시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제일 편해요. 저건 저 대입해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아주 어려운 길로 막 돌아가는 거야. 오직 하나의 공통근만 갖고 A와 B의 계수의 곱은 마이너스 4일 때 쟤는 얼마입니까? 처음 보는 문제야. 앞에 예제나 유제 쪽에서 저런 카테고리의 문제가 없었어요. 공통근을 가져. 알았어. 그거 뭐 그렇다 치자. 근데 오직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대요. 근데 지금 A, B가 펑펑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아니 저거를 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나? 조립제법으로? 못하지. 그치?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각각의 근을 찾을 방법은 없다 입니다. 근데 2차식 공통근을 갖는 데는 앞에서 계속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 3차식 공통근을 갖는데요. 시작합시다. 공통근이 만약 3개 다 공통근이었다. 3차식이가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케이스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즉 A와 B가 같은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랑 B랑 같으면 두 식이 아예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근이 3개가 다 똑같겠지. 똑같은 식이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A랑 B는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식이 달라요. 됐죠? 그럼 공통근은 3개가 생길 수가 없죠. 됐어요? 근데 그건 알았고, 그럼 2차식 때랑 똑같이 알파를 넣어가지고 뭐 알파 세제곱, A 알파 제곱, B 알파 플러스 1도 0이고 알파 세제곱, B 알파 제곱, A 알파 플러스 1도 0이다. 그럼 2개를 빼? 아까 용우가 빼자 그랬었잖아. 그것도 나쁜 방식 아니야. 빼봐. 0은 0이니까 쫙쫙 알파 2차항은 A-B 알파 제곱 빼면 B-A 알파 제곱 알파 1은 빼도 인수분해 되네. A-B 알파까지 하나 묶어내면 여기 뭐 남아요? 알파 하나 남죠? 마이너스야. 됐죠? A랑 B는 뭐 하다고? 0이 안 돼, 저건. 그러면 알파가 0이거나 1이거나. 그쵸? 그럼 X값 0을 집어넣어 봤을 때 이 식이 0이 되나요? 안 돼요. X값 0을 넣어봤을 때 이 식이 0이 되나요? 안 돼. 확정 알파는 얼마? 1인 거죠. 공통근은 무조건 1인 거예요. 그럼 1이 근이니까 저 식에 1을 넣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잖아. 여기다 1을 넣는다고 다르겠어요? 똑같죠? 아니 선생님 이거밖에 모르는데 괜히 주지는 않았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찾는 방법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액에서 2AB를 빼면 될 것이다.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AB가 얼마라고요? 4 플러스 8 얘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언제 끝나? 아이고 마지막이다. 행복해. 아휴, 세계에서 질문을 더
더럽게 많이 해가지고 아까 유제에서 봤던 겁니다. 두 근이 정수.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됐죠? 근각에서의 관계면 저렇습니다. 알파 베타는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뭐라 그랬어 선생님 이거? 푸는 방법 사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아니야. 그럼 다시 일로 가. 큰일 나. 이 형태 나왔다 그래서 됐지? 이거 하시면 큰일 난다고. 이제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다시 저 식이 나오는 거야. X 대신에 A를 쓴 그 식이 나오는 거야. 아, 두 문제가 같은 문제구나. 이거 뭐 나오는 거 저거랑 같은 말이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 죽여라. 누구를 죽이려고? 위의 식을 2배를 해봅시다. 그래 놓고 두 식을 뭐 하면? 더하면 m이 죽겠죠. 그러면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m 죽으면서 마 3 됐지? 근데 좋다 이거야. 저거 인수분해는 되나? 저거 인수분해는 돼요? 아니 우리 아까 유제에서 봤던 문제는 이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1 넣고 1 빼고 뭐 이런 형태였단 말이죠. 저거는 인수분해가 돼요? 2배에서 확 더해서 m을 죽여버렸는데 돼 안 돼? 양변에 네. 4를 더한다?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좌변에도 4를 더하고 우변에도 4를 더해보겠습니다. 좌변식이 2알파, 2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4는 1 이렇게 됐네요. 됐죠?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이러니 아니야.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4 그 정도 짠 건 굴려야지. 됐어요? 정수에다가 2 더한 놈도 정수에다 2 더한 놈도 정수 곱해서 얼마가 된대요? 이거 1이야? 왜 내가 놀래지? 곱해서 1이 된다. 뭐밖에 없어요. 1,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그러면 이 두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네. 그쵸?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가 1로 같을 때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같을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알파와 베타는 똑같은데 그놈들이 마이너스 3이다 이 뜻이에요. M 값이 여러 개 나온다고 얘기했네요. 그럼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할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2m-1이니까 m 값이 이건 언제일 때? 1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9죠. 됐어요. m 값이 언제일 때 그렇다? 5일 때 그렇다. m 값은 1하고 5네요. 그래서 합이 6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마지막은 부정방정식이었어요.